어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 관련주들은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장사들 사이에서 자사주 매입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가 방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올 들어 손보사들이 운전자 보험 상품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며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죠.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업계의 노력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어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는데 오늘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 현대중공업 등 누리호 관련주가 오늘 일제히 하락 마감한 건데요. 이날 한화에이로스페이스는 장중 48,400원까지 밀리며 지난주 고점 대비 20.4%나 내려왔습니다. 이는 기대 심리로 상승했던 관련주들의 주가가 발사 성공 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하락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선 내년 초 누리호 3차 발사를 포함해 2027년까지 총 4차례 추가 발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국내 우주 발사체 사업 투자 확대가 가속화될 것이란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상장사들 사이에선 자사주 매입 바람이 불고 있죠. 코스피가 2,400선 아래로 고꾸라지는 등 시장 침체에 주가 방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과연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올해 252곳의 상장사가 자사주 매입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증가세입니다. 관건은 주가 부양 효과가 얼마나 되냐는 겁니다. NHN은 자사주 매입 공시 다음 날 9%대 강세를 나타냈지만 오늘 3% 하락 전환했습니다. 전일 자사주 매입 효과에 5% 상승한 한글과 컴퓨터는 오늘 2.66% 떨어졌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며 전일 1.5% 올랐지만 오늘장 전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침체된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줄며 자사주 매입의 유동성 효과가 기존보다 커진 건 사실이지만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통상 자사주 매입은 책임 경영과 주가 방어 등 호재로 인식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가 부양을 위해선 자사주 소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사주가 소각돼야 주식 수가 줄고 이에 따른 주당 가치 상승과 배당금 확대 등 진정한 의미의 주주 환원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소각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회사 계정에 머물렀다가 다시 시장으로 매물로 나오는 경우들이 흔히 관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주 매입 효과가 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를 하죠. 이와 함께 자사주 매입이라는 단편적인 호재성 재료보다는 근본적인 경영 개선 등 수익성 지표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투자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급락세를 이어가던 게임주가 신작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잠시 반등에 성공했죠. 증권가에선 올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성낙윤 기자입니다. 엔데믹과 미국발 고강도 금리 인상 등 경기 침체 우려에 게임주는 연일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대장주로 꼽히는 카카오 게임즈와 크래프톤, NC소프트 등도 급락세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1분기 주요 업체들의 실적 발표, 합병, 특정 종목의 오버행 우려 등이 겹치며 게임주에 대한 투심이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작년부터 금리 인상기가 되다 보니까 게임주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신작 게임들도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빠지고 있고. 지난 20일 카카오게임즈는 신작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비 출시 첫날임에도 장중 5만 원 선을 내주며 52주 최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신작 모멘텀에 게임주의 분위기 변화도 감지됩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튿날 신작 우마무스메의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 소식에 10.50% 급등하며 장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크래프톤과 NC소프트의 하반기 신작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하반기 출시될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과 NC소프트의 스로넨 리버티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한 대형 게임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증권업계는 게임주가 하반기 신작 모멘텀에 회복 기대감이 있다며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반기 때는 좀 대형사들 중심으로 이제 기대하는 신작 게임들이 나올 예정이에요.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이 3분기 때부터는 좀 안녕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하반기부터는 좀 방어주로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올 하반기 주요 기업들의 신작 출시가 예정된 것과 관련해 게임주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무상증자를 결정한 미술품 경매 회사 K옥션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K옥션은 전일 이사회를 열고 한 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실시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일로 무상증자가 완료되면 총 발행 주식수는 기존 905만 8,045주에서 2,717만 4,135주로 늘어나게 됩니다. K옥션 관계자는 이사회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와 유동성 강화를 목표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벌써 2년 전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급증했던 운전자 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주춤한 바 있는데요. 올 들어 손해보험사들이 다시 운전자 보험 상품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김미영 기자입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올해 들어 운전자 보험 보장 한도를 최대한 올리는 등 고객 선점에 힘쓰고 있습니다. 캐롯 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5월 990원짜리 운전자 보험 상품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상품군을 다각화하며 최대 2억 원까지 형사합의금 보상 한도를 높인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삼성화재도 상품 개편을 통해 최대 2억 원으로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확대하고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DB손해보험은 업계 최초로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업계가 운전자 보험 고객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달리 의무 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은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 등 환경이 달라질 때마다 가입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스쿨존이 더 확대되고 교통사고 처벌도 강화되면서 가입자들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한도가 늘어나는 거는 이제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는 관심이 좀 더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20년 3월 스쿨존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으로 지난해 상반기 운전자 보험 신계약 체결 건수는 600만 건을 넘어서며 1년 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보험연구원은 2022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통해 올해 운전자 보험 시장은 운전자 배상 책임 강화로 고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험사들이 올 하반기에도 다양한 특약을 담은 운전자 보험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앞으로 보험사 간 경쟁은 더 가열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문과생들 사이 선망의 직장으로 각광받던 은행에서도 IT 인력에 집중하며 채용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채널과 디지털 뱅킹 확산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갈수록 문과생들이 설 자리는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시중은행들이 최근 일반 공채보다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즉 ICT 부문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올해 상반기 신입과 경력직 200여 명 규모를 목표로 IT 등에서 채용 중입니다. 우리은행은 어제부터 올 상반기 IT 부문 신입 회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입니다.
신한은행은 디지털 ICT 부문 등 분야별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나은행 역시 수시 채용 방식을 택했습니다. NH농협은행은 상반기에 일반과와 IT 분야로 나눠 450명을 채용했습니다. 은행들의 채용 문화가 바뀌고 있는 것은 급변하는 금융 환경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금융의 디지털, 비대면화가 과속화되며 은행들은 생존하기 위해 디지털 중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선 겁니다. 예전처럼 대규모 대조공채를 하진 않고요. 이제는 성시 채용, 그러니까 수시 채용 같은 것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금융 트렌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디지털 금융으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은행에서 지금 필요한 인력은 IT, 디지털 이쪽 인력이 많거든요. 똑같은 인력을 뽑을 때도 예전에 비해서 IT나 디지털 인력 비중이 올라간 것도 맞고, 또 은행이 인터넷 전문 은행과 빅테크와 경쟁하기 위한 점도 개발자 등 전문 인력 채용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은행권의 신입 행원 공채 규모는 해가 갈수록 줄어 현재는 1,000명 미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5대 은행의 정기 공채 규모는 2018년 3,000명에 육박했으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5대 은행의 전체 직원 수도 5년 전에 비해 5% 넘게 줄었습니다. 5대 은행 하반기 채용 계획은 아직 미정으로 은행권의 채용문은 갈수록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요즘 물가가 정말 무섭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고공행진을 넘어서 미친 물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특히 가공식품, 외식 물가 등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정부가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반기 전망도 좋지 않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의 문다혜 기자 자리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물가가 오른다고 하는데 이 정도까지 체감이 강하게 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실제로? 네, 최근 가공식품 품목 가격 대부분이 오른 가운데 외식 물가도 상승하는 등 밥상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밥상 물가의 경우 한 번 오르면 잘 내리지 않아서 체감 물가로 직결이 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5.4%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8년 8월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인데요. 올해 2월 3% 후반에서 석 달 만에 5%까지 오른 겁니다. 구체적으로 농축수산물이 작년보다 4.2% 올랐습니다. 특히 닭고기와 돼지고기, 수입 쇠고기 등 축산물이 12.1%나 올랐습니다.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식품 지수는 7.6% 오르면서 2012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국수와 밀가루 그리고 식용유 등이 크게 올랐습니다. 또 가공식품 품목 73개 중에 무려 69개가 가격이 올랐고요. 그중에서 22개 품목이 가격이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외식 물가도 7.4% 올랐습니다. 1998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갈비탕과 치킨, 생선의 짜장면 등이 10% 이상 가격이 올랐고요. 전체 39개 품목 중에서 31개 품목이 전체 소비자 물가보다 더 올랐습니다. 특히 밥상 물가의 상승률은요, 과거 급등기보다도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4월 가공식품의 가격의 누적 상승률은요, 지난해 말 대비 4.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가공식품의 가격이 크게 올랐던 2011년 4월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외식 물가 역시 10개월간 누적 상승률은 지난달이 2011년 6월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식량 부족과 원자재 폭등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푸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이상기후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식량 가격 급등이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지고 또 상관관계도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 뭐 하나하나 열거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안 오른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유통업계도 이에 따라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유통업계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유통업계도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물가 안정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유통 채널을 확보해 최종 가격 방어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홈플러스의 경우 국내산 돈육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 수입산 돈육 물량의 68%를 추가로
추가로 확보해 상반기에 양질의 수입 돈육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선보였고요. 롯데마트의 경우 이달과 다음 달 물가 안정 행사를 기획 전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형마트들은 양파와 감자, 당근 등 주요 농산물의 낱개 판매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 하마로 유통, 그리고 GS 더 프레시 등 5개 대형마트가 농산물 무포장, 낱개 판매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형마트가 협력한 결과인데요. 앞으로 대형마트는 무포장 그리고 낱개 형태로 판매 가능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요즘 이제 마트가 보면 10,000원짜리 한 장 들고 살 게 없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난 10,000원짜리가 없다라고 하는 댓글도 받고 그래서 난 안 샀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소비 패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건데 구체적으로 물가 상승에 소비자들은 패턴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네, 소비 패턴도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마트에서는요, 소포장의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홈플러스의 경우 수산물 중 소포장 상품의 매출 비중이요, 지난 1월과 비교해 무려 20배가 뛰었습니다. 축산물과 채소류, 소포장 상품 매출 비중 역시 각각 320%, 또 120% 올랐는데요. 편의점에서는요, 구독 쿠폰의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는 원하는 제품을 선택해서 월 구독료를 내면 정해진 횟수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CU의 경우 지난달 구독 쿠폰 사용량이 작년보다 68.9%나 늘었습니다. 또 온라인에서는요, 반품이나 흠집 등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몬의 경우 반품이나 미세 흠집 그리고 판매 기한이 임박해서 정상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는 상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알뜰 쇼핑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데 지난달 매출의 경우 전달 대비 무려 3배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밥상 물가하고 일접한 식품 매출이 307%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밤늦게 마트 가면 신선식품 세일들 당일 물량들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물량들도 요즘에 많이 없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네, 정부는 할당 관세 적용으로 물가 잡기에 나섰습니다. 가격과 그리고 수급 불안의 우려가 있는 돼지고기와 밀가루, 식용유 등 총 13개 수입 품목에 대해 붙던 관세를 없애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고요. 또 커피와 가공식품의 부가가치 면제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추가 가격 안정 방안도 검토합니다. 여름철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인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할당 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전망이 중요한데 전망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어떤 전망을 내놨습니까? 네, 밥상 물가 상승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비료값과 그리고 곡물 가격 그리고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데다가 가뭄까지 겹치는 상황이고요. 또 식량 가격이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올 하반기 식량 가격 오름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은행은 식량 급등기에 가공식품 가격으로의 파급 시차가 단축되고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에 비춰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중 오름세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또 미국과 남미 등 곡물 주산지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작황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고요. 또 수입 비중이 큰 일부 농축수산물의 가격에 달러 강세까지 반영이 돼서 가격 상승폭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은 이는 식량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물가에 파급돼 올해 하반기 중 물가 상방 압력을 더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이런 상승 압력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이번만큼은 한국은행의 전망이 좀 비껴가서 빠르게 물가가 잡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부 문다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상생 임대인 제도 확대를 시행키로 했죠. 다주택자들에게도 양도세 비과세의 길이 열려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 조건을 알기가 어려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엔 어제부터 상생 임대인에 대한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상생 임대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에서 거주 요건을 면제하고 인정 범위도 넓히기로 해 다주택자들의 관심이 폭증한 겁니다. 우선 상생 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집주인을 뜻합니다. 또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9억 원 기준이 사라지고 다주택자라도 이후 매각 시점에 1주택자가 된다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 임대인이 되면 매각 금액 12억 원까지 적용되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차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실거주 의무 2년도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기간 신규 계약이지만 이전 집주인과의 계약 대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는 본인이 상생 임대인 대상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워 일부 혼선이 우려됩니다. 지금 요건들이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실제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물량들이 크게 많지 않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적으로 제도가 조금 수정이 된다면은 조금 더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정부가 상생 임대인 제도를 통한 다주택자 세금 감면에 나선 이유는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 뜻대로 임대차 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주는 기준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올 하반기 전국에서 6만 7,400여 세대의 재개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리서치 전문 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2만 8천여 가구, 부산 8,100여 가구, 서울에서 5,800여 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재개발 지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고령자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전세 임대주택 공급에 나섭니다. LH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고령자용 전세 임대 2,500세대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자녀 가구 전세 임대주택 2,000가구에 대한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고 입주 대상자는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을 구매한 고객에게 전단 서비스를 곧 도입합니다.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은 삼성전자가 지난 2월 새롭게 선보인 슈퍼 프리미엄 주방 가전입니다. 인피니트 서비스는 제조, 설치, 사후 관리 등 전 단계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삼성전자는 핵심 제조 공정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설치 단계에는 인피니트 전담팀을 투입해 제품 설치뿐만 아니라 스마트싱스 홈라이프 연결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원격 모니터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전담 수리도 제공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비스포크 인피니트 라인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네마트 장보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더 맘마가 의식주 종합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식자재 유통 사업으로만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서지은 기자입니다. 더 맘마가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이커머스 시장에서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김민수 더 맘마 총괄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네마트 식자재 유통 플랫폼에서 벗어나 의식주 연계 사업까지 외연을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동네마트, 편의점, 식당 이런 로컬 중심에 있는 부분을 하나의 물류 거점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고요. 동네마트 중심에 가장 빠르게 발송할 수 있는 리테일 테크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더 맘마는 종합 숙박 전문 예약 사이트 호텔앤조이의 인수를 통해 투자와 매출 상승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나아가 호텔앤조이에서 예약 할인이 가능한 NFT 토큰도 발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스페이스와 편의점 물류기업 우린을 인수해 키커머스 시장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할인 상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핫함도 인수해 맘마먹자에 입점한 동네마트의 땡처리 판매 중개도 계획 중입니다. 더맘마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식자재 배달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의식주 종합 플랫폼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활로를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진입니다. 생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